김철수 박사의 선택. 동무. 이 서류에 서명하시오. 보위부 요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신문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평양의학대학 교수이자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박사인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 불과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양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중앙당 간부들을 진료하고 특별 배급을 받으며 아들을 해외 유학까지 보낼 수 있는 위치였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 아니 양심의 발현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1995년 평양의 아침.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광거리 고층 아파트. 나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났습니다. 아내 순이가 준비한 흰쌀밥과 계란 프라이, 그리고 고기 반찬이 차려진 식탁. 북한 주민 대부분이 옥수수죽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가족은 남부럽지 않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중앙당 병원 가시죠? 응. 오늘은 중앙당 부부장 동무 건강검진이 있어. 검은색 볼보 승용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죠. 나는 그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중앙당 병원. 일반 주민들은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최신 독일제 의료기기, 일본에서 들여온 약품들, 그리고 남한에서 밀수입된 영양제까지. 이곳은 북한이 아니라 마치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김 박사 동무, 수고가 많소. 중앙당 간부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배는 불룩했고 얼굴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는 골목길을 오가는 여인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풍경에 무감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중국 유학 가게 된 거 맞죠? 18살 아들 명철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중앙당에 몇 번이나 부탁하고 뇌물을 바쳐서 겨우 아들의 중국 유학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럼 명철아, 너는 베이징 의대에 가서 실력을 키우고 오너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바깥 세상을 보게 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그해 여름 평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된 소문일 거야. 당이 인민들을 굶겨 죽일 리가 없어. 하지만 어느 날 중앙당 병원에 함경북도에서 온 간부가 실려왔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이었죠. 그는 의식을 회복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 동무. 지금 북쪽은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있습니다. 거리의 아사자들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996년 봄. 김철수 동무, 오늘 특별 환자가 있소. 보위부 요원이 나를 지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국경을 넘으려다 잡혀온 반동 분자의 자식이요. 살려서 신문해야 하니 치료해 주시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팔뚝은 성인 여성의 손목보다 가늘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던 사회주의 낙원의 모습인가? 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나는 급히 링거를 꽂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아이는 3일 후 숨을 거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던 것이죠. 나는 아이의 작은 시신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윤기나는 얼굴, 살찐 볼, 깨끗한 양복.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사인가? 아니면 이 체제의 공범인가? 그해 가을, 베이징에 있는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쓴 글이었지만 행간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이곳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어제는 남조선에서 온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더군요. 다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검열에 걸린다면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닐까? 1997년 겨울. 김철수 동무 긴급 호출입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청진호 탄광에서 온 노동자들이 실려와 있었습니다. 폐렴과 결핵,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죠. 박사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한 노동자가 내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당 간부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을 위한 약품은 없었으니까요. 미안하오. 약이 없소. 그날 밤 12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특별약품 보관소에는 수백만 달러어치의 수입 항생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직 간부들만을 위한 약들이었죠. 나는 그 약품 창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체제의 공범이 될 수 없다.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3대가 멸족당합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내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만약, 정말 만약의 말이요.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소? 아내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창문을 급히 닫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알아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소. 이 거짓말과 위선의 삶을.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명철이는요? 중국에 있는 우리 아들은 명철이는 안전할 거요. 오히려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요. 우리는 석 달 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금괴를 조금씩 모으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1998년 3월. 김철수 동무, 잠깐 사무실로 오시오. 보위부 요원의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킨 것일까? 사무실에는 3명의 보위부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 동무, 최근 당신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보고가 있었소. 중국 조선족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있고. 저는 아들의 유학 문제로. 아들 명철이가 베이징에서 남조선 대사관에 자주 간다는 정보가 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무의 아들이 반동이 됐소. 그리고 동무도 탈북을 준비했다는 증언이 있소. 나는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요. 감시가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서 나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면 정식으로 체포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났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 옷 한 벌도요.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시오. 시간이 없소. 낡은 트럭 짐칸에 숨어 우리는 평양을 빠져나갔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오. 브로커가 뇌물로 준비한 가짜 신분증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함경북도로 향했습니다. 두만강. 얼음이 얇게 언 강물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리 내면 안 돼요.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요. 영하 20도의 추위. 우리는 떨리는 다리로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북한 국경 수비대의 초소가 500m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음을 밟았습니다. 두둑.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찬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초소에서 외치는 소리. 탐조등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뛰시오. 빨리.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뚫고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아내가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아내를 붙잡고 끌었습니다. 중국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반대편 둑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숨어 계시오. 그 후에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겠소. 중국 조선족 브로커의 집. 우리는 지하 창고 같은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탈북자들을 잡고 있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는 연락이 끊겼고 돈은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밤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선족인가? 신분증. 우리에게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탈북자구나. 체포한다. 공안서 유치장. 너희들은 내일 북한으로 보내질 것이다. 강제 송환.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탈북자는 반역죄로 총사령이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이 지경으로.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진실을 알았어요.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치장 담당자가 조선족이었고 몰래 우리를 풀어준 것입니다. 빨리 가시오. 내일 아침이면 북으로 보내질 거요. 이 주소로 가시오. 한국 목사님들이 도와줄 거요. 우리는 베이징 외곽의 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목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처럼 탈북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몽골을 거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998년 7월 15일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소.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명철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철아. 우리 가족은 그렇게 자유의 땅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경이로웠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하시면 한국에서도 진료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50대의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했습니다.
2년 후 나는 한국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한 보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내가 울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후 평양에 남은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은 모두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좌제. 한 사람의 죄로 3대가 처벌받는 야만적인 제도.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에 남겨두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여보. 우리는 살아남았고 진실을 증언할 수 있소. 그것이 우리의 의무요. 나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증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양 특권층의 위선, 인민들의 고통, 의료 체계의 붕괴. 내가 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명철이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탈북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철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2010년 명철이는 서울의 하나의원이라는 탈북자 전문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나도 그곳에서 자원봉사 의사로 일했습니다. 선생님, 북에서 워낙 굶었더니 이가 다 빠졌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결핵인가 봐요. 선생님, 악몽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진료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20년 후 2018년. 나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봅니다. 김 선생님, 오늘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또요? 요즘 북한 문제가 많이 다뤄지나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뉴스에서는 평화와 통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것을. 카메라 앞에 앉아 나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평양의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양심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을 통해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것이었죠. 철수 동무에게. 나는 자네 대학 동기였던 박성호라네. 자네가 남조선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네.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오히려 부럽네. 여기는 여전히 지옥일세. 아니, 더 나빠졌네. 자네가 보았던 그 굶주림, 그 절망이 여전하네. 자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네.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말아주게. 나는 편지를 읽으며 통곡했습니다. 진료실 창문으로 서울거리가 보입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웃음소리, 불빛들. 문득 20년 전 평양 중앙당 병원에 그 창문이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본 여윈 사람들, 절망의 눈빛들. 아버지, 오늘 새로 온 탈북자 환자 있어요. 명철이가 부릅니다. 나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일어섭니다. 나는 더 이상 평양의 특권층도 중앙당 병원의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사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 진실을 증언하는 증인.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인간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며 나는 미소 짓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김철수 의사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이곳은 자유의 땅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여러 탈북 의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